안녕하세요. 지탐대실입니다. 오늘도 차 한 잔 준비하셨나요? 오늘 이야기는 좀 깁니다. 40분짜리예요.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분명 얻는 게 있으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이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거든요. 부부로 산다는 것, 나이 들어간다는 것, 돈과 사랑 사이에서 선택한다는 것, 이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혼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구독 눌러서 다음 이야기도 받아보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마디 남겨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혼자 영상 만드는 게 외롭거든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입니다. 자, 그럼 편안히 들어보세요. 2018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박정수 씨, 당시 62세였습니다. 박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건설 자재 회사를 차려 40년 가까이 운영하며 두 자녀를 대학까지 보내고 서울에 아파트 세 채를 마련했죠. 그의 총 재산은 약 25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박 씨의 아내 김명애 씨는 60세. 결혼 35년 차 부부였습니다. 김 씨는 결혼 초기 몇 년간 남편의 회사 격리 일을 도왔지만 첫째 아이가 태어난 후부터는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뒷바라지에 전념했고 남편의 사업이 어려울 때도 묵묵히 내조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부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이미 오래전부터 식어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요? 김 씨가 물어도 박 씨는 신문만 보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해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같은 침실을 쓰지만 각자의 이불을 덮고 잤습니다. 이미 10년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독립한 후 두 사람만 남은 집은 더욱 냉랭했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문화센터 강좌를 다니며 시간을 보냈고 박 씨는 아직도 회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퇴근 후엔 동창 모임이나 골프로 주말을 보냈죠. 그러던 2018년 10월 어느 날 김 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회사 격리로 일하는 30대 여직원과 주고받은 다정한 대화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신 지금 바람 피우는 거예요. 김 씨가 따져 묻자 박 씨는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추궁이 계속되자 결국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맞아.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당신하고는 정 떨어진 지 오래야. 이혼합시다. 35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금이 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이런 위기를 겪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한 후 오랜 세월. 자녀 중심으로 살아온 부부들은 서로를 대하는 법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김 씨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35년을 헌신했는데 남편은 이제 다른 여자와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당신 뒷바라지하며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김 씨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이혼은 감정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재산 문제가 얽혀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선 남편분의 재산 목록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날부터 김 씨의 치밀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2018년 11월 박 씨가 먼저 이혼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혼 소송 전에 먼저 조정을 시도합니다. 서로 합의점을 찾아보자는 거죠. 첫 조정 기일 가정법원의 한 조정실에서 두 사람은 조정위원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부부였지만 이제는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조정위원이 차분히 물었습니다. 두 분, 정말 이혼 외에는 방법이 없으십니까? 장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 오신 만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박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은 인생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혼에 합의해 주신다면 재산은 합당하게 나누겠습니다. 김 씨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합당하게요. 당신이 생각하는 합당함이 뭐죠? 35년 내 인생을 어떻게 계산할 건데요? 그렇게 재산 분할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씨 측 변호사가 재산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재산 내역. 강남 아파트 거주 중 시세 12억 원. 목동 아파트 임대 시세 8억 원. 일산 아파트 임대 시세 5억 원. 회사 지분 약 3억 원. 예금 및 주식 약 2억 원. 총합계 약 30억 원. 박 씨는 제안했습니다. 이혼에 합의해 주신다면 재산의 40%인 12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목동 아파트와 현금 4억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자료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추가로 드리죠. 김 씨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재산의 절반은 내 몫이에요. 내가 35년간 집안을 돌보고 당신 뒷바라지를 한 게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부인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재산은 제가 평생 일해서 모은 겁니다. 부인은 가정 살림을 했고요. 법적으로도 50대 50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당신이 일할 수 있었던 건 내가 집안을 돌봤기 때문이에요.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당신 회사 격리까지 도왔잖아요. 조정위원이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부인, 현행법상 재산 분할 비율은 보통 3050% 선에서 결정됩니다. 남편분이 40%를 제시한 것은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하지만 김 씨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겐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5년의 헌신, 배신당한 자존심, 그리고 앞으로의 노후. 모든 것이 이 협상에 달려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정 기일에서 김 씨는 자신의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산의 50%인 15억 원, 그리고 위자료 2억 원, 합계 17억 원을 요구합니다. 박 씨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17억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저한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제가 계속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데. 당신은 아직 일할 수 있잖아요. 나는 60세 여자가 무슨 수입이 있겠어요? 이 돈으로 남은 인생 30년을 살아야 한다고요. 양측 모두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조정도 결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혼 조정이 결렬되는 가장 큰 이유는 감정입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 배신감, 분노. 이런 감정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가로막습니다. 김 씨에게는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35년의 인생을 배신당했다는 상처, 그리고 새 여자와 출발하려는
남편에 대한 분노가 그녀를 극단으로 몰아갔습니다. 박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을 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죠. 결국 2019년 2월 조정은 최종 결렬되었고 본격적인 소송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2019년 3월 김 씨는 재산 분할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김 씨는 맞소송을 건 형태였죠. 소송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각자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사는 공격적으로 나갔습니다. 우선 박 씨가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더 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분명 재산을 숨기고 있습니다. 40년간 회사를 운영하면서 신고된 30억 원이 전부일 리 없습니다. 철저한 재산 조회를 요청합니다. 법원은 금융 조회를 명령했습니다. 모든 은행 계좌, 증권 계좌, 부동산 거래 내역이 낱낱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5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받은 상속 재산 3억 원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회사 명의로 된 승용차와 골프 회원권도 개인 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역시 숨긴 재산이 있었잖아요. 김 씨가 승리감에 들떠 외쳤습니다. 하지만 박 씨 측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상속 재산은 특유 재산입니다. 결혼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이 아니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판례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생활비로 사용했다면 다릅니다. 실제로 그 돈으로 일산 아파트 매입 자금 일부를 댔잖아요.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그 다음 쟁점은 재산 기여도였습니다. 김 씨 측은 자신이 35년간 가정을 지키며 남편의 경제 활동을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들. 1. 회사 격리 근무 증명 1983년에서 1988년. 결혼 초기 5년간 회사 격리로 일하며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회사 장부를 보면 명의만 올라가 있고 실제 급여 지급 기록이 없었죠. 2. 자녀 양육 및 교육. 두 자녀를 키우며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등을 절약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입시를 준비할 때는 새벽까지 함께 공부를 봐줬습니다. 3. 시부모 봉양. 시어머니가 중풍으로 쓰러진 후 7년간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요양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집에서 직접 간병했죠. 4. 가계 절약. 평생 외식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본인 옷이나 화장품도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그 돈을 모두 저축하고 재산 형성에 보탰습니다. 김 씨는 증인으로 출석해 눈물을 흘리며 진술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정말 평생을 남편을 위해 살았습니다. 제 꿈도 제 인생도 모두 포기했어요. 대학 다닐 때 꿈이 많았던 저는 결혼 후 사라졌습니다. 오직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재산의 40%만 주겠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재판장도 연민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이 아닌 사실과 증거로 판단합니다. 박 씨 측 변호사는 냉정하게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물론 원고가 가정 살림을 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부로서 당연한 역할 분담이었습니다.
피고는 40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이 재산을 만들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도 극복했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격리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결혼 초기 5년뿐입니다. 그 이후 30년간은 전업주부였습니다. 또한 회사가 성장한 것은 피고의 사업 수완과 노력 덕분이지 원고의 기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증거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양측은 각자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고 상대방 증거를 반박하기 위해 또 다른 증거를 냈습니다. 여러분, 소송이라는 게 참 냉정합니다. 35년 부부의 정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들. 이런 것들은 법정에선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증거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김 씨는 자신이 평생 헌신했다고 말하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박 씨는 자신이 재산을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아내의 기여도 인정해야 합니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양측의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각자 수천만 원씩 들어갔습니다. 법원 감정 비용, 증거 서류 준비 비용, 각종 조회 비용까지. 더 큰 문제는 감정의 골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소송 과정에서 서로의 치부를 들춰내고 비난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혼 후에도 이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자녀들이었습니다. 딸 박지은 씨는 당시 30세,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아들 박민수 씨는 32세, 직장 생활 3년 차였죠. 부모님의 이혼 소송 소식을 들은 자녀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이혼하시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지은 씨가 울먹이며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딸아, 이건 우리 문제야.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아들아, 아빠가 결심한 거요. 이해해줘. 하지만 자녀들이 어떻게 신경 안 쓸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이혼은 자녀들에게도 큰 상처입니다. 더 큰 문제는 양쪽 부모가 자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했다는 겁니다. 김 씨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니? 35년을 너희 아빠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다른 여자 만나서 이혼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재산은 40%만 주겠대. 너무하지 않니? 엄마, 그래도 소송까지 가는 건 내가 법정에서 증언 좀 해줘.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며 너희를 키웠는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박 씨는 아들을 따로 만났습니다. 민수야, 아빠 입장도 이해해줘. 내 엄마하고는 정말 오래전부터 안 맞았어. 이제라도 남은 인생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죄야. 아빠, 그래도 다른 여자를 만나시면 그건 어쨌든 아빠도 인간이야. 내 엄마는 재산만 생각해. 아빠가 평생 일해서 모은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는 게 말이 되니? 너도 법정에서 아빠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증언 좀 해줘. 자녀들은 판에 끼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엄마 편을 들면 아빠가 섭섭해하고 아빠 편을 들면 엄마가 원망합니다. 결국 두 자녀는 법정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증인석에 선 딸 지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저희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는데 엄마가 매일 학교 앞에 와서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업이 어려울 때도 묵묵히 견뎌주셨고 증인, 아버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주말에도 거의 쉬지 않으셨고 저희 교육비 대느라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집에 계실 때 엄마한테는 좀 무관심하셨어요. 엄마가 아파도 병원도 안 데려가시고 아들 민수 씨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사업 수완도 좋으시고. 근데 집에서는 엄마한테 말도 안 하시고 엄마 생일도 잊어버리시고.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증인,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고 보십니까? 민수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기억하기론 고등학교 때부터 부모님이 제대로 대화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았어요. 자녀들의 증언이 끝난 후 두 자녀는 법원 복도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제대로 증언한 거 맞아? 엄마도 아빠도 다 서운해하실 것 같아. 나도 모르겠어. 진실을 말한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여러분, 이혼은 부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특히 부모가 서로를 비난하고 자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할 때 자녀들은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의 이혼이라고 해서 자녀들이 덜 힘든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성인이 된 자녀들은 부모의 상황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때문에 그 괴로움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소송은 계속되었습니다. 소송이 시작된 지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0년 9월 드디어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 박정수와 원고 김명희를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 분할로 13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위자료로 7천만 원을 지급하라. 합계 13억 7천만 원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할 것. 김 씨가 요구했던 17억 원보다는 적었지만 박 씨가 제시했던 12억 5천만 원보다는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이러했습니다. 재산 분할 비율 45%. 원고는 35년간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며 피고의 경제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했다. 초기 5년간 회사 격리로 일하며 직접적 기여도 있었고 시부모 봉양 등 가사 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 다만 피고의 사업 수완과 노력이 재산 형성의 주된 요인이므로 재산 분할 비율을 45%로 정함이 타당하다. 위자료 7천만 원, 피고의 부정행위 외도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된다. 35년간의 혼인 기간, 원고의 나이와 경제적 능력, 피고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7천만 원으로 정한다. 판결이 나오자 양측 모두 불만이었습니다. 김 씨는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13억 7천이면 제가 원했던 것보다 3억이나 적어요. 항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부인, 이 판결은 나쁘지 않습니다. 재산 분할 45%는 높은 편에 속합니다. 위자료 7천만 원도 적지 않고요. 항소하면 더 받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은 또 1년 이상 걸립니다. 박 씨 역시 변호사와 상담했습니다. 13억 7천이라니. 제 재산의 거의 절반이잖아요. 항소하면 줄일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고 항소심에서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과 시간을 더 쓰셔야 합니다. 결국 박 씨가 먼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이제 지쳐 있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소송으로 심신이 모두 피폐해졌죠. 회사 일도 소홀해졌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13억 7천 주고 끝내겠습니다. 김 씨도 고민 끝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이미 3천만 원이 넘게 들었고 더 이상 법정 다툼을 계속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2020년 11월 판결이 확정되었고 박 씨는 김 씨에게 13억 7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목동 아파트 시세 8억, 현금 5억. 7천만 원을 받은 김 씨는 62세의 나이에 홀로 새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2022년, 김 씨는 목동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13억 7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우선 변호사 비용 3,500만 원, 세금 약 1억 원을 내고 나니 실제로 손에 쥔 돈은 약 12억 원 정도였습니다. 목동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와 생활비로 매월 약 150만 원이 들었습니다. 나머지 4억 원을 은행에 예금했지만 이자율이 낮아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입밖에 없었죠. 김 씨는 한 달에 약 250만 원으로 생활했습니다. 여유롭게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살만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평생을 가족 중심으로 살았던 그녀에게 혼자만의 생활은 쓸쓸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거나 문화센터에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공간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딸 지은 씨는 자주 연락하고 가끔 찾아왔지만 아들 민수 씨는 연락이 뜸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편에 선 것 같았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 제가 자주 못 찾아뵙는 것 죄송해요. 전화 통화는 짧고 형식적이었습니다. 박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13억 7천만 원을 주고 강남 아파트, 일산 아파트, 회사 지분 등 약 16억 원 상당의 재산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얻었지만 생각보다 허무했습니다. 30대 여직원과의 관계는 1년도 안 되어 끝났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크고 서로 원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이죠. 회사 일도 예전만 못했습니다. 소송 기간 동안 집중하지 못했고 건강도 나빠져서 고혈압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딸은 어머니 편을 들었고 아들은 형식적으로만 연락했습니다. 명절에 만나도 어색하고 불편했습니다. 2023년 어느 날 박 씨는 혼자 강남 아파트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텔레비전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싸웠던 걸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을 보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김 씨는 13억 7천만 원을 받았고 박 씨는 이혼과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은 행복해졌을까요? 법정에서 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니, 정말 승자가 있기는 한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 사건을 재구성하면서 그리고 비슷한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몇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 부부는 살아있을 때 대화해야 합니다. 박 씨와 김 씨는 10년 넘게 대화 없이 살았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이야기하지 않았고 불만이 쌓였을 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쌓이고 쌓인 감정이 결국 폭발한 겁니다.
만약 그들이 진솔하게 대화했더라면 어땠을까요? 여보, 요즘 우리 사이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우리 다시 가까워질 방법을 찾아봐요. 이런 대화 한마디가 35년 결혼을 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는 더 많이 대화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남는 건 부부뿐입니다. 그때 서로 낯설다면 그건 불행한 일입니다. 두 번째 교훈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김 씨는 배신감과 분노 때문에 끝까지 싸웠습니다. 17억을 요구하고 조정을 거부하고 소송까지 갔습니다. 결과는 13억 7천만 원을 받았지만 변호사 비용 3,500만 원, 세금 1억 원을 제하면 실제론 약 12억 원입니다. 만약 처음 조정에서 박 씨가 제안한 12억 5천만 원을 받았다면 어땠을까요? 변호사 비용과 세금을 아끼고 1년 반의 시간과 정신적 고통도 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때론 100점짜리 결과를 포기하고 70점짜리 합의를 받아들이는 게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교훈 재산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박 씨는 13억 7천만 원을 주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과의 관계, 건강, 평온한 노후, 35년의 추억과 동반자, 16억 원이 남았지만 그는 외롭습니다. 함께 늙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플 때 간병해줄 사람도 말동무도 없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네 번째 교훈 자녀들을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많은 부부들이 이혼할 때 자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녀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줍니다. 자녀들은 부모 양쪽을 다 사랑합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는 것은 잔인한 일입니다. 지은 씨와 민수 씨는 지금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명절 때 부모님 두 분을 따로 찾아뵙고 양쪽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다섯 번째 교훈 예방이 최선입니다. 이혼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처음부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배우자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고마움도 표현하세요. 기념일을 챙기세요.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세요. 상대방의 꿈과 희망을 존중하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쌓여서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부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관계가 악화된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단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부 상담사, 가족 치료사.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는 풀기 힘든 문제도 제3자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2단계 시간을 갖고 냉정하게 생각하세요.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하지 마세요. 시간을 갖고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혼이 최선인가요? 3단계 자녀들과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자녀들과 진솔하게 대화하세요. 하지만 자녀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 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심판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입니다. 4단계 현명하게 협상하세요. 조정이나 협의 이혼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소송은 정말 최후의 수단입니다. 100점을 얻으려다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5단계 이혼 후의 삶을 준비하세요.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혼 후 어떻게 살 것인지, 경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미리 계획하세요. 2025년 이야기의 시작으로부터 7년이 흘렀습니다.
김 씨는 이제 67세입니다. 여전히 목동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전보다는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과 자주 모임을 갖고 요가와 등산을 즐깁니다. 손주들도 생겼습니다. 딸 지은 씨가 아이를 둘 낳았고 김 씨는 일주일에 한두 번 손주를 봐주러 갑니다. 할머니, 할머니. 손주들이 반갑게 달려올 때 김 씨는 그동안의 외로움이 잠시 잊혀집니다. 하지만 밤에 혼자 누워있을 때면 여전히 외롭습니다. 13억 원이 있어도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습니다. 박 씨는 이제 69세입니다. 회사는 아들 민수 씨에게 물려주고 본인은 고문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고혈압에 당뇨까지 생겨서 매일 약을 먹습니다. 작년에는 작은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행히 크게 후유증은 없었지만 그때 많이 외로웠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간병인을 고용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가끔 들렀지만 매일 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아내가 있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였다면 병원에 매일 와서 간병해 줬을 겁니다. 돈으로 고용한 간병인과는 다른 진심 어린 돌봄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박 씨는 요즘 가끔 김 씨를 떠올립니다. 함께 젊었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추억들. 그때는 행복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멀어진 걸까요? 미안하오. 혼자 중얼거리지만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사람은 이제 남남입니다. 가끔 손주 돌잔치나 자녀들의 집들이에서 마주치지만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35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가 이제는 가장 어색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혹시 지금 결혼 생활이 힘드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혼이 답일까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혹시 자녀분들이 이혼을 고민하신다면 오늘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조언해 주세요. 부부는 인연입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만나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인연입니다. 그 인연을 쉽게 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정말 함께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력이나 학대가 있다면 당연히 헤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단지 정이 식었다는 이유만으로 헤어진다면 그건 너무 아까운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함께 늙어갈 사람, 아플 때 돌봐줄 사람, 외로울 때 말동무가 되어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놓쳐버립니다. 오늘 지탐대실에서는 재산을 둘러싼 이혼 소송 실화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서로를 소중히 여기세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평생을 함께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혼을 하신 분들께도 말씀드립니다. 이혼이 실패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남은 인생을 당당하게 사세요. 다음 시간에도 세상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혜를 탐하면 큰 열매를 맺습니다. 지탐대실이었습니다. 건강하십시오.